삶이 힘들다는 건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가끔 멈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에는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좀 더 멀리 내다보기도 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분명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삶이 조금 버겁고 힘들다면 잠시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삶이 힘들다는 건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는 요즘입니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마음의 보약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해줄 일명 마음의 보약 시간, 김옥림 작가의 힘들 땐 잠깐 쉬었다 가도 괜찮아 첫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감성적이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행복을 일깨워주고 위로와 힘이 되는 시와 에세이집인데요. 출판사 미래북에서 펴냈고요. 저자 김옥림 씨는 시, 소설, 자기계발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 에세이스트입니다. 그럼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풀꽃 2019년 3월 어느 날 아침 베란다 문을 열다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 바깥 난간의 작은 틈 사이에 작고 여린 풀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니, 풀꽃이 언제 피었지? 베란다 난간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 나는 흙도 없는 베란다 난간에서 풀꽃이 자랐다는 사실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6층인데다가 그것도 난간에 뿌리를 내리다니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풀씨가 바람에 날아와 베란다 난간에 쌓인 흙에 싹을 틔웠든가 바람에 날려온 흙에 풀씨가 들어있었든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야 어쨌든 풀꽃의 강한 생명력에 깊은 희열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풀꽃을 찍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풀꽃이 가져다준 기쁨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나가 풀꽃이 잘 있나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강풍이 불고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 걱정과는 달리 풀꽃은 아침 햇살을 받아 맑게 빛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풀꽃아 안녕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풀꽃도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몸을 가늘게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나는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풀꽃을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기 불처럼 보드라운 풀꽃이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풀꽃아, 강한 비바람과 맞서서도 이처럼 우뚝한 걸 보니 참 이쁘고 고맙다. 오늘도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풀꽃은 아무 일 없이 잘 자랐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풀꽃을 보는 즐거움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풀꽃은 키가 많이 자랐고 키가 자란 만큼 풀꽃과 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대하면 풀꽃 같은 식물과도 듬뿍 정이 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영하로 떨어진 꽃샘 추위의 심술에도 꿋꿋하게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게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풀꽃의 사랑스러움과 대견함을 풀꽃이란 시로 썼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바깥쪽 난간 틈 사이로 작은 풀꽃이 피었다. 바람에 날려와 쌓인 흙에 뿌리를 내린 풀꽃이 저 뜨거운 만개를 보라. 누가 풀꽃을 여리다고 했는가. 비바람 맞으며 꽃샘 추위를 견뎌내고 꿋꿋하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올린 풀꽃의 저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력. 그것은 하나의 거룩한 종교며 삶이며 신념이며 철학이다. 풀꽃은 더 이상 작고 여린 풀꽃이 아니었습니다. 풀꽃은 내게 있어 하나의 거룩한 종교며 삶이며 신념이며 철학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행복을 선물해준 풀꽃이 고마워 입을 맞추고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꽃아,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로 인해 참 행복했단다. 내년에도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자. 네, 그럴게요. 저를 사랑하고 예뻐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내년에 다시 또 만나요. 내 말에 풀꽃이 이렇게 대답하며 환히 웃는 듯 했습니다. 내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랑의 기도. 내 책이 나오고 난 뒤 출판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출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요즘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말에 출판사 대표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책이 잘 되어 저도 부자가 돼보고 싶다고요. 그래요?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줄까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봐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작가들에게 인세를 많이 주는 출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요. 작가에게 인세를 많이 주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많은 몫이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상대를 위한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곧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니까요. 말하자면 상대를 배려하고 위하는 사랑의 기도인 것이죠. 네, 선생님. 오늘 좋은 기도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꼭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출판사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 더 힘이 세답니다.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사랑을 입다. 내 생일날 뮤지컬 배우인 딸과 편집 디자이너인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온다는 연락을 받은 며칠 전부터 행복했습니다. 배우인 딸이 공연과 행사 스케줄, 레슨으로 바쁘다 보니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때나 딸이 공연할 때 함께 자리하는 것이 정례화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종종 시간을 내서 오는 관계로 아들 부부하고 함께 하는 시간에는 아쉬움이 덜하지만 딸은 그렇지 않다 보니 스케줄을 바꿔온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식당 예약 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식당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던 중 딸이 종이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선물이야. 선물? 한번 입어봐. 옷을 입어보니 맞춤처럼 몸에 꼭 맞았습니다. 안에 입는 조끼와 겉옷이었죠. 옷의 질감도 색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빠, 딸, 고마워. 잘 입을게. 나는 이렇게 말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좋아하는 내 모습에 딸도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맛있는 저녁으로 한껏 기분이 고조되었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식사 후 식당 안에 따로 마련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내내 아이들도 나도 유쾌함이 가득 넘쳤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꿈인 듯 싶었습니다. 얼마간 그렇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이 선물한 옷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볼을 어루만지듯 옷을 어루만졌습니다. 딸이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일주일 동안 옷을 걸어둔 채 매일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까워서 도저히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오는 날이라 조끼만 입고 거울을 바라보니 거울 속의 내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눈언저리가 붉어지며 콧등이 시큰거렸습니다. 공연과 행사, 레슨을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옷이 내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가난한 시인 아버지를 둔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아빠, 딸, 고마워. 잘 입을게. 사랑한다, 아빠, 딸.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조끼를 조심조심 쓸어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행복. 사람들은 대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들에는 더욱 관심을 기울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아주 만족해하며 행복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보석이든 명예든 지위든 확실하게 각인되는 까닭이지요. 하지만 보잘것없이 보이는 풀꽃이라든가 소박한 음식, 작고 시시한 것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작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기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작은 풀꽃 하나에도 즐거워하고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소박한 음식도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듯 작고 소소한 것들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할 줄은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행복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이 더 큰 행복,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잘 보이지 않는 작고 소소한 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런 만큼 행복 지수도 쑥쑥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는 것마다 다 예뻐 보이고 듣는 것마다 다 노래같이 들리는 그런 행복한 날이 있다는군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